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난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요. 백신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 지금은 이게 최선일 듯 합니다. 철저한 개인 방역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연이율이 90%인 코인 상품에 달려든 7천억 원. 1년에 90%를 준답니다. 엄청난 금리죠. 시중 자금 블랙홀이 된 가상자산이다.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 예금 상품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상품으로 돈이 7천억 원이나 몰렸답니다. 코인을 맡기면 코인으로 이자를 준다. 거래소 3곳 판매. 이틀간 목표치에 수십 배의 돈이 몰렸답니다. 원금 보호한데 투자 주의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이른바 암호화폐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우려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오늘 개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5개 부처 개각, 총리에 김부겸 전 의원 유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바뀌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오늘 발표됩니다. 홍남기 이윤혜 부총리는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LH2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임론이 그동안 있었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교체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뭐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 하순에 열립니다. 일단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하순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을 방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 되겠죠. 그리고요, 다뤄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봐주세요. 어떤 분들이 지금 벽에 사진과 함께 뭔가 있죠? 뭔가 좀 추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세월호 희생자, 그리고 특히 학생들입니다. 끝나지 않은 슬픔. 오늘이요,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희생자들의 유골이 봉안된 경기 안산의 하늘공원입니다.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참사. 오늘이 바로 그 7주기 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자리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직영 변호사 앉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차례 접종이 필요하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가요, 지금 코로나19 백신 3차례 접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2차례만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한 번 더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신이 더 부족할 수 있다.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좀 깊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독자 백신 확보. 이게 뭐 어느 나라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 차원의 독자 백신 확보 이거 좀 검토 중이다. 이런 말을 해서 여러 가지 좀 파장이 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대항마 될까입니다. 물음표가 찍혀 있죠.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사퇴한다. 오늘 언론들이 지금 다 그렇게 기정사실하면서 기사를 썼어요. 그렇다면 대선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권 내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미국서 열린 한국 청문회입니다. 어제 밤에 열려서 자정 좀 지나서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비판도 나왔고요. 아니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설명하는 그런 입장도 어제 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도 백신과 관련된 주제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좀 나온 소식이죠.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자, 화이자 최고 경영자 CEO 앨버트 볼라입니다.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이 얘기는요, 올 초에도 좀 간간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화이자의 CEO가 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2차 접종 완료 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세 번째 접종을 받고 이후에는 매년 다시 접종받는 게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요, 화이자 CEO입니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2차 접종이 끝나고 이후에 한 번 더 맞고 매년 맞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비드 캐슬러 미국 코로나19 대응 수석 과학 담당자, 그러니까 백악관 참모예요.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체 반응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연구하고 있는데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예상해야 할 것 같다.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2차 접종 이후에 한 번 더 맞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스터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백신을 더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게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과 EU, 유럽연합 2023년 물량까지 싹쓸이를 하고 있다. 지금 백신 자국 이기주의 엄청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신 가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일부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꺼리는 분위기가 미국, 유럽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백신을 더 확보하겠다는 거죠, 지금. 유럽연합은요, 화이자 백신 18억 배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거의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요, 만든 거를. 이게 좀 답답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이 시점에서 과거 우리 정부에서 백신과 관해서 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백신과 관련해서는 최고 책임자들이 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백신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 확보다. 충분을 강조했어요, 충분. 그리고요, 정세균 국무총리 지난 3월입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접종 일찍 마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요, 박능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이거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계약한 7,900만 명분 충분하다. 추가 도입 검토 안 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뭔가 굉장히 자신감이 묻어난 발언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상황과는 아주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해놓은 전체 양은 7,900만 명분이에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빨리 일상 회복합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자, 뭐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낙관을 좀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각국이 지나치게 많은 백신을 자국 이기주의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앞에서 봤지만 화이자 CEO 그리고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추가 백신 접종 얘기를 자꾸 합니다. 자, 우리로서는 점점 어렵게 되는 건가요? 네, 작년의 K방역과 올해의 K방역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작년에 K방역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바이러스 예방을 하고 있었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K방역에 앞장서면서 뭔가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백신 연구에 대해서 좀 쓴목소리를 낼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WTO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무역 관련해서 이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조금 유예하거나 면허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뒤늦게 지금 그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 때 작년에 그런 목소리를 냈었어야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크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예비와 대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7,900만 명이 충분하다고 보는 그런 태도는 한 회의 그 항체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런 낙관적 기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부스터샷이라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그 부분이 항상 제기돼 왔었던 문제입니다. 항체 지속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못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게 항상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세 배수 이상의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아직은 연관관계가 밝혀낸 건 아니지만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희귀 혈전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얀센 백신에게서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은 새로운 개발 백신에 대한 확보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들을 다 놓쳤다는 부분은 올해 조금 암울한 지금 전망이 지금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자면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워딩을 좀 내려놓고 집단 면역보다는 우선 접종자를 조금 더 선별적으로 정교하게 파악을 해서 아무래도 이거 길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계획 그리고 집단 면역 목표 이런 걸 지금 수정해서 아주 정확한 걸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제공을 해드려야지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힘들겠지만 그런 개인 방역을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지금 상황 보면요. 우리 방역 당국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공급 절벽 우려에 다급한 정부.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은 지금 급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코너에 몰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해외 백신 8월 위탁 생산한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그러면서 어느 업체가 위탁 생산을 하는지 무슨 백신을 하는 건지 이건 또 밝히질 않았어요. 그냥 특정 뭐 A 제약사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짝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설익은 정부 발표에 종일 주가만 요동쳤다. 이 제약사가 어디냐? 이러면서 주가만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8월 백신 위탁 생산 제약사 미공개. 후보로 거론된 회사들엔 문의가 폭주. 근데 회사마다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정부는 해명을 했는데 생산 기반 확대를 설명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어제 약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급하니까 급한 상황에서 뭔가를 그래도 좀 수습을 하려는 뭐 그런 생각에서 얘기했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주원 교수님하고 최인영 변호사 두 분께 좀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그동안 정부 입장은요. 계약이 백신과 관련해서 계약이 완료된 것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깼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관계 당국과 협의가 안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냥 불쑥 나왔어요. 여러분들 최인영 변호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 정부가 마음이 급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K 방역으로 해서 치료제 쪽으로 갔고 그 사이에 사실 작년 2020년에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백신 그 도입과 관련된 예산안이 0원이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당 측에서 이게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넣어라라고 해서 이게 수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 지금 이와 같이 그 K방역만 그 지속적으로 하다가 결국 본질적인 문제인 이 그 예방과 관련된 백신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 과정에서 천천히 다 외국에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면은 그때 들어와도 된다. 이런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가다가 결국 1년 만에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 K방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전 세계 100등 이하로 밀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결국 그 마음이 급한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예.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신문에 나온 것처럼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백신이 실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예. 결국 주식만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식만 엉뚱한 곳에서 반응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칙적인 태도를 정했다고 하면 그 원칙을 견지하려는 태도, 말 그대로 확고하게 계약의 도장을 찍으면은 그때 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익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 간에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홍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은 8월이라는 부분이 일단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부작용일까요? 그래서 아주 주식 시장만 요동을 쳤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첨언을 해서 11월 가이드라인에 너무 얽매여 있다. 지금 8월에 백신이 위탁 생산한다. 그러니까 3분기에서는 이걸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로 들어왔지만 지금 어려우니 3분기 때는 뭔가가 있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런 설명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게 그 정확한 제약사를 미공개했다라는 그 정보 미공개가 사실은 금융위원회나 이 주가 상황에서도 제일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정하지 않는 것을 저렇게 한다? 그게 제일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 정보 자체를 풀어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긍정적일 수 있는 게 예. 그리고 한국의 플랫폼이 마련돼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 그건 실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저런 위탁 생산하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안심해도 좋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어야지 저렇게 협의도 안 된 내용을 제약사 미공개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불안감을 오히려 부추겼다. 그리고 그 3분기에 이렇게 도입이 된다. 꼭 4분기에 도입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일일 접종의 인프라가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걸 예. 홍보를 먼저 했었어야 합니다. 하루에 100만 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인프라가 있다. 그러니까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반대로 11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더 깊이 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 평가 국제적으로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탁 생산 이런 기술 뛰어납니다. 잘 만듭니다. 다만 이제 원천적으로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떤 개발된 약을 생산하는 거 굉장히 능력 탁월하거든요. 자, 어제요.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 백신 개발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 어떻게 보면 반성 이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대본의 제2본부장이지만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서 국내의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치료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조금 더 기대 이상의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백신의 임상 3상 시험만을 위해서도 통상 2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신 한 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연구개발 전문가들 또 개발 회사에게 그런 지원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지 계속해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모험이다 그건. 그럼 뭐 현실적인 어려움 그렇지만 뭐가 부족했습니다. 이건 반성하라 뭐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 저명 인사 170여 명 백신 특허권 풀어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주로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미국 제약사에 개발하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뭐 등등등 대부분 미국이에요. 근데 다 특허권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그걸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비상상하니까 특허를 풀으라는 거죠.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생산할 수 있게. 만약에 이게 풀린다면 우리나라 단박에 만들 수 있습니다. 백신이요. 자, 여기 보면은요. 브라운, 올랑드 등등등 뭐 유명한 이 전직 국가 수반들, 뭐 총리 출신들, 그리고 학자들 등등등입니다. 아래 사진도 있는데요. 바이든이 리더십 보여줄 기회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미국 제약사 뭐 이거 개발하는데요. 이쪽이나 미국 정부는요. 이거 괜히 중국 좋은 일 될 수 있다. 아, 또 이거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요구가, 이런 부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간 네트워크 총동원 바이든을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다루고 있어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모두 미국 백신, 한미 관계 회복해야 수급 물고 트인다. 그러니까 미국과 뭔가를 도모해 보자라는 거죠. 대통령이 최일선에 나서서 바이든 정부와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된다. 지금 뭔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우리 정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서 예. 사실 이거를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을 빼고도 6억 회분이 예. 남았다. 이거는 뭐 일종의 자랑을 하는 거죠. 이제 예.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 나는 다르다. 뭐 예. 이걸 얘기하고 미국 있지만 국민들한테 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사실은 이게 세계적인 감염 현상이고 패권국인 미국은 일종의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이 백신은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재를 사실상 그 특허권을 풀어가지고 복제품을 만들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어떤 지도력 굉장히 인정받고 전 세계를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구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를 구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자세를 미국의 어떤 국민들의 백신에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예. 이걸 전 세계적으로 좀 파급시켜주는 역할을 좀 미국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해준다면 예.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위상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혹시 노벨 평화상 뭐 이런 등등의 건가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 경쟁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예. 누가 거길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공재 개념으로 좀 인식을 하고 예. 전파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것이 일단 이제 원칙론적인 얘기고 우리 정부도 이제 우리는 그런 급하잖아요. 노력을- 우린 급하니까 우리 예, 우리 거는 또 정부는. 먼저 챙겨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먼저 예. 챙기고 싶은 것.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지금까지 어떤 그 관계를 더 확보를 해서 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얀센도 뭐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 지금 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 모더나 거 2천만 회가 올게 지금 돼 있거든요. 예. 2분기에. 근데 요것만이라도 이제 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모더나 그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7월 말까지는 미국에 집중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거는 7월 이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은 2분기였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지켜주게끔 요청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 우리가 긴급히 미국의 어떤 뭐 협상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뭐 설득팀이랄까요? 뭐 이런 거라도 바로 보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좀 현실적인 그 방안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 만약에 저라면 예. 쿼드 가입하고 백신 받아오겠습니다. 안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외교력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장 한국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예. 쿼드 플러스에 지금 한국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계속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가입을 안 하고 있기 이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예. 사실은요. 그러니까 차라리 쿼드 가입을 이번에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빅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사실은 그 달러 같은 경우에도 예. 스와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백신 스와핑을 해서 예. 빨리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또 진짜
중국과 또 이 관계된 아주 이게 첨예하게 또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인데 이거라도 해서 백신을 확보된다. 제안인데 쉽지 않은 제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백신 상황이요. 자, 이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